요즘 옷 입는 맛 나시죠? 그럼요. 네. 좀 전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옷을? 옷을요. 네. 이제 맞는 옷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에 입었었던 거랑 네. 올 겨울에 입었었던 거랑 이제 꺼내보니까 그래도 혹시나 얼마큼 빠졌을까 입어봤는데 정말 그쵸.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그쵸. 사이즈가 차이가 나서 네. 다 싸놨어요. 그래서 싸놨죠. 이제 좀 입을 만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뭐 당근이라든지 네, 맞아요. 예, 나눠주려고 그렇게 맞아요. 좀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워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네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환자분들 중에 이제 살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좀 체격이 있었을 때 옷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는 저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옷을 놔뒀다는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찌면 그 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냥 뭐 게으르고 귀찮아서 처리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인식을 했다면 집에서 다 치워버리고 당근을 하거나 버려버리거나 팔아버리는 게 네. 좋습니다.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그러면 살이 조금 쪄서 이제 새로 산 옷들이 안 맞는 느낌이 들면 그럼 새로 산 옷이 아까워서라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사람 심리라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다이어트 결심하시게 된 어떤 동기, 계기가 뭐였죠? 출산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네, 반복되는 다이어트하고 그렇죠. 이렇게 요요가 계속 왔다가 빠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은 거예요. 그쵸. 근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수치들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간 수치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간 수치 콜레스테롤이 네. 보통 살쪘을 때 제일 먼저 네, 나빠지는. 그래서 이제 당뇨 전 단계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큰 병 걸려서 어떻게 되겠다 뭐 네. 이런 느낌이 있죠. 건강검진 그때. 지표 안 좋은 거 받아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 그 강의에도 나오지만 저희 병원 처음에 오면 딱 좋은 타이밍이 그렇게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전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네. 요번 건강검진에서 지난번에 못 들어봤던 내용들을 좀 듣는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당뇨 전 단계다, 경계에 있다, 혈압도 위험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지방간 있다, 간 수치 있다. 그럴 때 양약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양약 중에는 한번 먹으면 몸이 금방 적응을 해버려서 끊기 어려운 약들도 있거든요. 근데 양약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치료하고 시작하면은 최대한 뒤로 좀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고 그러면 언젠간 먹게 돼 있는데 네. 최대한 뒤로 밀어서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자궁적출 수술 받으셨는데 네. 자궁적출 수술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이어트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몸이 좀 많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딸리는데 살을 빼도 될까 이런 고민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단은 병원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서 이제 요양병원 입원을 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계속 상담은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도 체중이 과체중으로 굉장히 이제 심하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체중 감량하는 것도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쵸. 일단 입원 중에는 이제 몸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후에는 내가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쵸. 네 원장님 다시 한번 뵀어요 마지막에 서류 맞아요. 그대로 왔다가 그런 네. 김에 이렇게 네. 트랜스가 되신 그래서 거구나. 이제 제가 회복을 또 되게 잘했어요 병원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잘 챙겨주시고 해서 일단 회복을 잘한 상태이고 컨디션도 확인을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네 이제 한 달 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이제 여성 질환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유방이나 자궁이나 뭐 난소나 이런 문제들은 본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네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무조건 안 좋고 체중 관리하는 게 예후도 좋고 네 이제 뭐 다른 질환들은 재발이 되기도 하니까 재발 방지도 되고 하니까 살 빼는 거 괜찮죠. 다이어트 양약도 드셔보신 적이 있어요, 그죠? 저희 설문지에 적어주신 거 보면 네, 있습니다. 네. 양방 다이어트로 살 빼셨을 때랑 이번에 저희 한방 다이어트로 하셨을 때랑 어떤 점이 좀 달랐는지. 일단은 그 남들이 많이 한다 그래서 네. 일반 내과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을 그죠, 받아서 양방 예, 치료하실 그렇죠. 때. 양약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약을 3일 정도 먹고 그렇죠. 공황 발작 같은 게 맞아요. 와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거의 한 7년 가까이 고생을 했어요. 아. 공황 장애의 진단을 받고, 음. 예, 그때는 이제 양약이라는 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많이 생겨 그쵸, 있었던 상태고, 그쵸. 그리고 제가 병원에 요양하면서 있을 때 이제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이제 그런 한번 양약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었고, 트라우마 예, 같은 게 맞아요. 있으실 수 그래서 있죠. 불안감이 좀 크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죠, 이제 맞아요. 시작을 딱 해보고 걱정은 했지만 생각했었던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쵸. 오히려 컨디션 막 저하되어 있었던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좋아졌고 약 복용하는 동안에 체력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런 거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썼었어요. 안 그래도 수술 네. 이후에 좀 회복 차원에서 들어가는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아마 그런 네. 말씀 드렸을 거예요. 몸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살 뺄 거라고. 네. 근데 속도 나쁘지 않게 잘 해주셨고, 그리고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약 먹고 그때 아디팩스인가 드셨다고 맞아요, 했을 거예요. 아디팩스. 근데 그 네. 드시고 3일 만에 공황장애 왔다고. 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양방 원장님들이 들으면 네. 뭐라 할 거야. 그 약이 공황장애 무슨 원인인 것처럼. 근데 아마 공황장애는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에 그 트리거가 됐을 수는 있고 그게 네. 직접적인 뭐 공황장애 원인은 맞아요. 아닐 네, 건데 네, 그렇고. 요즘에는 워낙 근데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 많아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공황장애 쪽으로 좀 보완된 처방이 있다고. 네네. 네, 공황장애 환자분들 전용으로 드시는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황 발작이 오는 가장 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심장 두근거리는 거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거 또 발작 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싹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다이어트 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먹고 또 이런 느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심장 쪽으로 좀 보완된 저희 다이어트 약 처방으로 처음부터 해드렸었고 네. 공황장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저희 살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님은 어느 정도 나아지시고 네, 나서 치료 맞아요. 시작을 네. 했지만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의 인지 개선 치료가 돼요. 사람이 살면서 심장이 뛰면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심장 뛰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별로 안 좋은 일이 많죠.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 뛰고 뭐 해서 긴장해서 뭐 하고 놀래서 심장 뛰고 그러는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켜주는 효과가 1번 효과니까 이 약을 먹고 심장이 뛰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약이 들어가서 약효를 제대로 발휘하고 약값을 제대로 하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살면서 심장 뛰는 거 안 좋아 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이 딱 스위치 온이 되면 그때 발작으로 넘어가는 네. 이런 패턴이 공황장애 환자분들 많은데 이 약 드시면서는 살짝 가슴이 뛰어도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살이 잘 빠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인지를 하면 그렇게 느끼면 가슴 뛰고 심장 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상쇄되거든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질의응답이나 추가 관리해 주신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네. 어떤 도움이죠? 이거는 과장님이 한 질문이에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쵸? 네. 성격상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예민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섬세하시고 챙기는 게 많은 맞아요. 거죠. 예민한 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음, 아니시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사소한 거에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쵸,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불안도도 조금 높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아, 뭐 조그만 증상이 있어도 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음. 이제 그때마다 카톡을 드리면 되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셔갖고 그쵸. 일단은 안도감과 편안함 그쵸.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필요했었던 그런 질문들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그쵸. 그대로 실천하니까 지금까지 잘 끌어주셔갖고 잘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게 과장님이 이 질문 넣을만 했네. 보니까 넣을만 했고 이게 환자분들이 그렇거든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나는 사실 궁금한데 이 질문을 병원에 전화까지 해서 원장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래. 그러기엔 좀 사소한 질문 같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치료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치료 방향이나 치료 속도가 안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소한 질문이었을지 몰라요. 저희가 봤을 땐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카톡 상담 해드리면 카톡은 좀 허들이 낮잖아요. 좀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고 편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